오늘 이제 특징 섹터로 이제 경협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 이제 대아티아이를 필두로 해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난티를 비롯한 다수의 경협주들이 오늘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경협주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그 기술적인 가격 매력도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약했다가 반등을 조금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나 섹터는 일단 별다른 이유 없이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경협주가 추세적으로 올라올 여건은 아니었죠. 왜냐면 북한에서도 그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또 미국에 대한 비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비난, 그리고 남한에 대한 비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강경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대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닫았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경협주들이 이제 그동안 주목받을 만한 여건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 그래도 비교적 강하게 올라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가격 매력도 있다라고 보지만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중요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 전체에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의견들을 자주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들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에 좀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트윗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하셔야 시황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 제가 시황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듯이 G7 회의를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G7 정상회담. 그래서 G7 정상회담이 프랑스에서 열렸었는데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시황 영상에서 올려드린 대로 뭐 그다지 기대를 할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기대할 내용은 없었어요. 각국의 핵협상,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를 G7에 끌어들여서 G8을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국가들은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G7 회담으로 인해서 얻은 게 사실상 이제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다가 이란 관련 질문에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이란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는 말을 했는데 뒤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 북한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말하겠다. 이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온 것도 아닌데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란 말을 하다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좀 직설적인 부분이 있죠. 또 약간의 좀 정제되지 않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던지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북한도 그렇다는 건 뭐예요? 북한도 역시 잠재력이 큰 국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다수의 그런 언급들을 쏟아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아주 잘 알게 된 김정은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과 이제 연결이 거의 돼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북한을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항공편을 이용해서 가지만 그 외에 철로를 이용해서 북한을 통과할 수도 있을 것 이라는 이제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 발전을 자기도 이제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뭐 알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두 가지 노림수예요.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과 어찌되었던 간에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것.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오늘 경협주의 투자 심리를 확실하게 좀 개선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엄청나게 쏴댔잖아요. 정말 연속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언급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내년에 재선을 노리려면 첫 번째 경제 성과를 끌어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평화적인 부분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과 뭔가의 결론을 내년 전까지는 만들어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또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런 것들이 연결돼서 성과를 내는 것이지, 뭐 정상회담 한번 띡 한다고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그런 적도 없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타이밍 싸움인 거예요. 근데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이 다 단거리예요. 네, ICBM 같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단거리 미사일도 사실은 한국에는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는 다 사격 그 거리가 닿는 거니까. 서울까지.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도 이제 타격거리가 닿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한국과 대화를 해서 별로 얻을 게 없으니까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구슬리기 위한 이런 언급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를 여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여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북한과 남한의 관계, 북한과 한국의 관계가 좀 개선되는 움직임만 보이면 경협주는 팍 튀어나가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대하티아이도 상승 이후에 좀 음봉을 띄는 이유는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제 올라가기 조금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더 크게 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약간 좀 도발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고 미국과의 대화만을 조금 추진을 하려는 그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어서 이게 약간 이제 부족한 상승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북한의 태도 변화나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은 경협주가 굉장히 많이 밀려있기는 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밀려있다가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협주는 지금 관점에서는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상승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조정을 꾸준하게 좀 노리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가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북미 정상회담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후로 해서 경협주가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다만 이제 튀어오른다고 해도 그게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한국과 이제 북한의 관계예요. 전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한국을 오히려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일단은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하고 대응하자. 그게 지금 경협주를 보는 가장 이제 좀 객관적인 시각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